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경남 김해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5개 국토관리청장을 소집을 해서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희룡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한다.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함께 신고 시스템을 재정립해라 라고 지시하면서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본능이 살아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각오가 아주 남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이 남의 자식 교육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윤석열 장모가 사기꾼을 비판한다거나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을 비판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참 재미있는 세상인 듯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윤석열과 권성동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어제 하루 정치권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팽당한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팝니다 라는 양두 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른다는 말 속에서 이준석이 그동안 윤석열과 국힘당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성동의 인품을 본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었겠지요. 어디 권성동뿐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던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이 되면 자신은 지구를 떠난다고 했던 말이 지구까지는 아니어도 당을 떠나야 될 처지에 놓인 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번 기회에 민주당으로 전환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정치 별거 있습니까? 가치가 안 맞거나 생각이 다르면 갈아타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민주당이 와서 저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대선 전에 그렇게 윤석열을 빨아주고 실드를 쳐주던 정치평론가 장성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죠.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정권은 망했어요. 민주당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 총질이라고 말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딱 그 모양인 듯 싶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알았더니 안타까울 따름이 있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것이며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심할 노릇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제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화일보 단독으로 이 단체 뭐길래 윤핵관, 윤참모들 줄줄이 창립식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보수 시민단체 공정한 나라라는 창립 발기인 총회에 권성동을 비롯해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 여권 수뇌부가 대거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윤석열을 대선 때 지지했던 모임인 윤공정 포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고 윤석열이 총장에서 사퇴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 이번에 이들이 주축이 돼서 공정한 나라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파이를 더 키우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모임에 현직 대통령 수석과 여당 대표 권한대행 등 수많은 여권 의원들, 윤석열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출신들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스스로가 130만 회원 규모의 친여 최대 시민조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130만 회원을 둔 정치단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졌기에 이렇듯 현직들이 대거 참석을 하는 걸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거 전두환이 정의사의 구현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전두환은 정의사의 구현이라고 외쳐놓고 지 혼자 다 헤쳐드시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원래 가장 부정한 놈들이 정의를 말하고 가장 불공정한 것들이 공정을 말합니다.
상식 없는 자들이 상식을 말하지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런 단어 자체를 별로 쓰질 않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국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탄핵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름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여나 역풍 불까봐 또 엄중엄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주철현 의원이 먼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주철현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위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헛소리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들을 칠까요? 광주지검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었던 검사 출신은 역시나 달라도 다른 듯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입법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졸업 후 경위 7급 공무원 임용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현재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군 사관학교 제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판검사는 임용 시점부터 3, 4급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 경찰대만을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된 그런 발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서 최강욱 의원이 했던 말이 맞는 겁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최강욱 의원의 주장이 옳았던 것이죠. 말 나온 김에 조직 정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는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2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민영화하는 법을 막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만든 이후 두 번째 법안입니다. 일명 불법사채 무효법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서 금융약자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 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불법사채 무효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주가, 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약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디테일한 이재명입니다. 늘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 정말 믿음직합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의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자라고 주문을 냈습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이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민주당 공천 컷오프가 있습니다. 속히 당권을 잡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열일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